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전기화의 흐름 속에서 효율과 성과를 증명하는 효성중공업 기업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효성중공업이 어떤 기업인지부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중공업과 건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공업 부문의 전력기기 분야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중동, 인도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확고한 입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배 구조 역시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 추이를 보면 최근 3개년간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상승하며 수익성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는 중공업 부분에서 강점이 두드러집니다. 중공업 부분에서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8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초고업 변압기 수요 확대와 해외 프로젝트 수주 증가가 마진 개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26년 2분기에는 중공업 부분 신규 수주액이 2조 1,97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공업 부분에서의 성장세는 우연이 아닌 글로벌 전력기기 산업의 구조적 성장의 중심에 효성중공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력기기 산업, 특히 변압기 산업은 구조적인 성장세에 있는데요.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1950년대 설치된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와 전력 사용량 증가가 겹치고 있으며 신흥국에서는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신규 송전선과 변전소 구축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차원에서 변압기 쇼티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변압기 단가 상승과 마진 개선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변압기 생산자 물가지수의 급격한 상승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주목한 것은 초고압 변압기 시장인데요. 변압기는 고압으로 갈수록 생산 기간과 요건이 까다로워서 공급업체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초고압 변압기는 공급자 우위의 과점 시장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가격 협상력이 공급자에게 집중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쇼티지 프리미엄이 적용되어 마진 구조가 개선됩니다. 따라서 지금이 바로 초고압 변압기 공급의 핵심 효성중공업을 주목할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때 동사가 주력으로 활약할 시장은 바로 미국과 유럽, 중동, 인도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시장 규모와 성장률이 모두 크고 한국 변압기 수출의 43%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어서 영향력이 압도적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전력망 투자 확대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신규 교합 송전선 건설은 과거 연 1,700마일에서 최근 645마일로 줄었고 이로 인해서 교체 증설 수요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또한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투자도 동반되어 초고압 변압기와 GIS 등 핵심 장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유럽은 온난화와 재생에너지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어 변압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2.5%까지 높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가능성과 저건성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전력망의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성능 변압기 그리고 HVDC 설비의 발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동과 인도 역시 급격한 수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인데요. 중동은 지금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재생에너지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인도는 폭염과 도시화로 인해 냉방 수요가 늘면서 고성능 변압기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초고압 변압기의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변압기 산업의 호황 사이클이 돌아올 것입니다. 변압기 산업은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인데요. 사이클을 계절로 비유해 설명하면 봄에는 매출은 증가하지만 마진은 정체되고 여름에는 단가와 마진이 함께 개선됩니다. 가을에는 성장세 둔화 신호가 나타나며 겨울에는 공급 과잉으로 매출과 마진이 하락합니다. 현재는 단가 상승에 따른 성장 구간, 즉 여름 단계에 있습니다. 초고압 변압기 수출 단가가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마진 구조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2003년에서 2008년 호황기와 유사하지만 이번에는 주요 업체들이 이미 5년치 수주를 확보해놓고 있기 때문에 호황이 더 길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북미, 유럽, 중동, 인도의 전력 수요가 동시에 겹치며 기반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이제 이러한 변압기 호황의 수혜를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기업, 효성중공업의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의 사업 구조는 크게 중공업과 건설로 나뉩니다. 중공업은 매출 비중 63.3%, 그리고 건설은 매출 비중 36%로 중공업이 확연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자회사 네트워크도 강점인데요.
미국 엠피스, 인도, 중국의 전력기기 생산 거점을 두고 있으며 국내 건설 자회사까지 포함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와 재생에너지, 스마트 전력망 등 신사업 포트폴리오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 측면에서도 2025년 차원과 미국 멤피스 공장의 공장 증설을 통해서 변압기 생산 캐파가 40% 확대하였고 이로써 안정적인 수요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유망한 전망을 토대로 주가 흐름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시점은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 2020년과 1분기 실적 호조가 반영되면서 주가가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이후에는 북미 수주 본격화와 6월 레퍼런스 확대에 힘입어서 호실적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2025년 7월 28일에 주가가 135만 6천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효성중공업은 안정적인 실적 성장, 초과학 변압기 경쟁력, 그리고 글로벌 생산 거점, 그리고 확대되는 수요 기반을 모두 갖춘 기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력기기 호황 시장 국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효성중공업의 자세한 투자 포인트는 다음 발표자분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투자 포인트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효성은 바로 다양한 국가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초과 변압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 경쟁력이 가장 핵심이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는 데 바로 레퍼런스 보유 여부가 보통 판단이 되는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전력기기 기업들 중에서 유럽 시장이 가장 빠르게 진입해서 이미 유럽의 다수 국가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지금 미국 다음으로 전력기기 쇼티지 현상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곳으로 또 다른 좋은 캐시카우가 될 만한 국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우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에너지 위기 이후로 탈석탄, 탈러시아화를 가속하면서 현재 전력기기에 대해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영국 변압기 시장에 지금 현재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영국은 지금 유럽에서 가장 높은 전력 수요량을 보이는 만큼 영국에서의 수주 계약은 굉장히 중요한 매출처입니다. 그리고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유럽의 다양한 국가, 예를 들면 노르웨이, 덴마크 등에 대해서 계속 수주 계약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초과 변압기 수입 점유율에서도 현재 25년도 기준으로 17%로 계속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사업 구조의 개선 움직임입니다. 그동안 효성중공업이 저평가되었던 이유 중에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건설 부문에 대한 리스크 때문이었는데요. 그리고 최근 이 리스크 부분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에 힘입어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고마진 사업 부문인 중공업 부문에 더욱더 빠르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지금 수주 규모 역시 중공업 부문에서 매우 크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구조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앞으로 효성중공업은 더 높은 성장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친환경 관련된 다수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소 부문에서 그 기술력을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에 세계 최초로 100% 수소엔진 발전기 상용화에 성공을 하였고, 그리고 자회사인 효성 하이드로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수소 기업인 린데와 같이 합작해 만들어진 합작법인인데, 이러한 유럽 합작 법인을 통해서 수소 부문에서도 유럽의 다수 국가와 레퍼런스를 확보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다음으로 매출 추정입니다. 일단 저희 조의 매출 추정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문별로 나누어서 매출 추정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동사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중공업과 건설 부문인데, 이 두 개의 산업은 현재 서로 상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기에는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중공업과 건설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서 매출 추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사업의 특성상 이제 동사의 매출액은 전적으로 수주를 통해서 매출이 인식됩니다. 따라서 저희조도 마찬가지로 수주 계약을 토대로 분기별로 매출 추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로 인식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도 함께 고려해 주었습니다. 때문에 동사는 평균적으로 이제 수주의 계약이 매출로 인식되기까지 평균적으로 1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매출 추정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먼저 중공업 부문입니다. 중공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PQ의 논리를 이용해서 추정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현재 전력기기 시장에서 지금 전력기기 시장은 전력기기 쇼티지 현상으로 인해서 최근 공장의 가동률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단가 인상의 압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함께 반영하기 위해서 PQ 논리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변압기 가격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변압기 PPI 지수와 굉장히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래서 저희도 이를 반영해서 P에 반영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철근과 구리에 대해서 50%의 관세가 부과되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에 대한 결과로 국내 변압기 가격은 평균적으로 약 1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P에다가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25년도 6월 달부터 창원의 변압기 공장이 추가 증설된 라인이 가동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결과 연간 캐파가 이전에 대비해서 약 4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도 함께 반영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계약 내용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계약이 중단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주액과 매출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 차이율을 이제 가산을 해주었고, 이제 그래서 매출액도 이를 조정하여 산출해주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건설 부문입니다. 동사의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 진행 기준에 따라서 매출이 인식됩니다. 그 중에서 효성중공업 건설 부문 그 자체에 대한 매출액은 수주 규모에 근거해서 추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보통 사업 보고서의 진행률이 공시가 되려면은 이제 전체 매출액에서 그 매출액이 5% 이상이 되어야지 그거를 공시할 의무가 있는데, 현재 저희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건설의 매출 비중이 30% 채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만족하는 수주 계약건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률이 별로 공개되지 않은 계약건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매출을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 건설부문 그 자체에 대한 매출 추정은 수주 규모에 근거해서 그 각각 수주 규모 그리고서 수주의 소요율을 고려해서 추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중요한 건설부문 자회사로는 지능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진행률에 따라서 수주들에 대해서 매출을 인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26년도에 이제 앞으로 공사가 진행이 될 예정인 수주도 함께 포함해서 매출액에 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능기업의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효성중공업 매출액에 직접 가감을 한 뒤에 이후 비지배 지분을 조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건설 부문과 굉장히 유의미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부문에 이제 연동을 해서 기타 부문도 함께 추정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매출 원가의 추정입니다. 이제 매출 원가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 항목과 변동비 항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추정을 했고, 이제 그 각 항목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이제 추정을 진행했고, 그리고서 비교적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규정 항목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플랫 처리 혹은 에버리지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먼저 감가상각비 및 오염자산 상각비입니다. 이 경우에는 25년도에 완공된 창고 공장, 그리고서 26년도에 완공 예정인 멤피스 공장에 대해서 상각비를 함께 고려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원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를 반영해 줬고, 그리고서 이에 더불어서 강판 및 구리의 미래 가격 변화를 함께 고려해서 추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외주 가공비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매출 부문에서 보통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건설 매출 성장률에 이제 연동을 해서 추정을 해줬습니다. 종업원 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규모 성장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캐파가 증설하면서 이에 대한 프리미엄도 함께 부여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판매비 및 관리비입니다. 이제 판관비 역시 이제 매출 원가와 유사하게 고정비와 이제 변동비로 나누어서 매출 추정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급여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여와 연관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직원 수 그리고 평균 급여의 성장률을 고려해서 가산을 해주었고, 그리고 이제 매출 관련된 항목들은 이제 각각의 논리를 세워서 매출에 연동해 주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기법입니다. 저희조는 밸류에이션 기법으로 SOTP, PER 기법으로 목표 주가를 산정해 주었습니다. 현재 국내 전력기기 산업의 평균 PER은 약 30배로 받고 있지만 건설 부문은 약 1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기기 기업들의 PER을 그대로 활용하면 과대익 추정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SOTP 기법을 선정을 해서 추정을 해줬습니다. 각 사업 부문에 대해서 각각 별도의 논리를 선정해서 타깃 PER을 설정을 해주었고, 그래서 동사의 평균 사업 주기가 1년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서 26년도에 매출 목표 주가를 선정해 줬습니다. 따라서 이제 목표 주가 170만 원으로 상승률은 40.5%로 투자 의결 발의를 제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